오늘 비만 비법 처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지 18g, 백작약 18g. 12월 어느 겨울 한 무리의 사람들이 눈꽃을 밟으며 소의 머리처럼 생긴 내장산의 반대편 정상에 올랐습니다. 많은 젊은 학생들은 눈 덮인 풍경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소나무 가지에도 눈송이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고, 우리는 초등학교 때 외웠던 시 한 구절이 자연스레 떠올랐습니다. 큰 눈이 푸른 소나무를 누르지만 소나무는 굳세고 곧게 서 있네. 소나무의 고결함을 알고 싶다면 눈이 녹은 뒤를 보라. 선생님이 갑자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비만 치료에서 왜 심장을 중요하게 다뤄야 할까요?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비만 환자들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며 가슴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뚱뚱한 사람들은 심내혈관 질환 발병률이 매우 높습니다. 서양에서는 비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심내혈관 질환은 늘 1위 사망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즉, 살이 찌는 건 몸이지만 그로 인해 가장 큰 부담을 받는 건 심장인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눈과 얼음이 쌓인 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이 산이 눈이 내려서 뚱뚱해진 거지. 본래부터 뚱뚱한 건 아니잖. 학생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습니다. 지리산이든 내장산이든 눈이 내리면 산은 포동포동해 보입니다. 청산불로 위설백두. 즉, 푸른 산은 늙지 않고 눈이 쌓여 하얗게 머리가 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과 얼음은 전부 녹아내리고 산은 다시 가장 날렵하고 날씬한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학생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황제내경에서는 심기는 여름과 통한다고 합니다. 여름은 일조량이 가장 많고 양기가 가장 왕성한 계절이기에 산에 눈이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이 자연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의학의 원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양광을 만들어내어 음살을 녹인다. 심장을 강화해 체내의 살과 습이라는 얼음을 녹인다. 몸 안의 단기를 잘 키워내면 비만이나 수습 같은 음사는 겨울 눈이 햇볕에 녹듯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황제내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쌓임이 생기는 것은 추위로 인해 생기고 쌓임이 녹는 것은 양기를 얻어야 가능하다. 이 원리를 알면 소청룡탕이 가슴 속의 묽은 가래를 치료하고 영계출감탕이 위안부의 냉습을 기화시키며 신기환이 하초의 한수를 따뜻하게 녹이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비만 주인공 환자는 개지탕에 심삼약 즉 3가지 소화제 약재를 더해 복용했는데 그 처방에는 감량약이나 지방 분해약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녀는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걸음이 가볍고 달리고 싶다는 충동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난 걸까요? 선생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양은 본래 움직임을 주도합니다. 몸이 무겁고 움직이기 싫고 비만한 건 바로 이 양의 움직임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또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물만 마셔도 살이 찌고 차가운 과일이나 음료를 마시면 몸이 더 무겁고 부대끼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양이 기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습니다. 다리와 발이 무겁고 붓는 비만 환자에게 습을 빼고 소변을 잘 보게 하는 건 표준 즉 겉으로는 잠시 완화할 뿐이고 근본 치료는 단기를 북돋아 기화시키는 것이에요. 이건 마치 젖은 수건을 아무리 짜도 수분이 남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흐린 날엔 잘 마르지도 않죠. 하지만 햇볕이 충분하다면 수건은 금방 보송보송해지고 가벼워집니다. 이해가 확실히 되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관절이 뻣뻣하고 무거운 사람들이
햇볕을 쬐고 몸을 움직인 후에야 부드러워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억지로 습을 제거하는 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생강 대추차 한 잔만으로도 양기를 돋고 기화를 촉진해 몸에 활력이 생기면 수습이 자연히 머무르지 못하고 관절도 금방 부드러워집니다. 따라서 한의학적으로 비만을 치료할 때는 겉으로 보이는 습과 지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양기의 상태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선생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만 치료할 때 목향, 산사, 계시 등 같은 소식약에 왜 계지탕을 꼭 함께 쓰는지 이제 알겠지?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비만이 적 즉 쌓임이라면 종양이나 덩어리 같은 것도 일종의 적이겠지요. 그렇다면 치료할 때 당신은 단순히 적체만 볼 건가요? 아니면 향기까지 볼 건가요? 이 선택이 질병 치료의 근본 치료까지 닿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요약해드리고 오늘의 비만 처방을 공개합니다. 많은 의사들의 비만 치료를 보면 표면적인 것만 보고 치료합니다. 물론 많은 환자분들이 감량으로 기뻐할 수는 있지만 억지의 감량으로 인하여 몸의 바란스를 잃고 위장장애, 기력저하 등의 제2차의 질병을 초래합니다. 고로 감량에 성공했다고 좋아할 수도 있으나 마냥 즐거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돈이 아닌 생명을 중시하는 명의 한의사는 비만을 단순한 지방 축적이 아닌 한습이 쌓인 것으로 보고 치료합니다. 이를 녹이는 핵심은 양기, 즉 심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활성입니다. 햇볕과 움직임의 양이 눈과 얼음의 한습을 녹이듯 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비만 치료는 단순한 감량이 아니라 체내의 기온을 회복시키는 근본 치료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비만 비법 처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지 18g, 백작약 18g, 생강 10g, 구감초 10g, 대추 9개 목향 6g, 산사 15g, 계시 등 12g을 물에 끓여서 복용하세요. 여러분의 뚱뚱한 생활의 삶을 마감시켜 드릴 것입니다. Living life as if we had a choice. Moving, I can hear a thing. Living life as if we had a choice. Moving, I can hear a thing.